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두두파파라고 합니다. 이번에 나만 알고 싶은 제주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쓴 현재 공인중개사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강의도 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두파파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두두파파 닉네임은 어떤 의미인가요? 제 삶의 슬로건 같은 건데요. Do Dream, Find Fantasy라는 얘기인데 오늘 매 순간 그리고 내일 이런 게 모여서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집중하자. 꿈을 찾는 게 멀리 있지 않고 이 과정에 있다. 이런 의미를 담아서 Do Dream, Find Fantasy라고 정했습니다. 저는 이남 이녀 중 이제 막내고요. 부모님은 그냥 농사를 지으셨어요. 가정 환경이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부모님 세대 때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누님 두 분이 계신데 누님 두 분이 저희 큰형이랑 저를 이제 학교 졸업을 시키려고 중간에 저가 이제 고등학생, 대학생 시절에 그분들은 그 일본에 가서 외화벌이를 하셨어요. 굉장히 그분들의 도움이 많이 컸죠. 그래서 또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끝나는 대로 저축하고 이렇게 좀 근근히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기업을 다녔지만 큰 돈을 못 거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돈을 모았으니까 우리 이걸 불려야 돼. 이런 생각으로 재테크 서적들도 많이 그때부터 2000년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아마 2000년대 후반에 재테크 무슨 장마, 펀드 이런 것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.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부동산 서적도 좀 읽게 되고 경매서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재테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요. 입사는 혹시 동서식품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? 너무 좋은 회사예요. 너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너무 쉽진 않았어요. 동서식품이라는 회사가 합자 회사예요.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회사가 50%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50%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50% 외국의 기업인데 그 회사를 9년 정도 다녔고요. 식품업계의 꿈의 직장이라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저희 동기 중에도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퇴사하고 저희 회사로 오신 분도 있어요. 왜냐면 그게 정년을 보장해주면서도 식품업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고 근무 강도도 커피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커피 믹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%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90%제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. 그럼 영업을 10%만 하면 되는 거죠. 동서식품을 들어갔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진짜 가족 잔치 아닌 잔치를 했던 것 같아요. 한 9년 정도를 지켜봤는데 영업 환경이 너무 좋으면 자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. 뭔가 터프한 것도 있어야 되고 뭔가 험블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영업할 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영업과 우리 과장님의 영업과 지점장님의 영업이 다르지 않아요. 성장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. 정말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지점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임원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긴 했지만 그냥 그래서 내가 성장한 그레이드에 올라갈까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. 솔직히 나는 여기선 정말 기회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찾던 그런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걸 깨달았어요. 그것도 한 5년, 6년 차 정도 되니까 그런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. 저희 와이프를. 와이프는 굉장히 현명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기 2년 전에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제주로 돌아와서 제주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한 3년 정도를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나올 준비를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회사를 막 나와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발전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나왔는데 그때 그런 직업을 찾았어요. 제가 찾을 때 다 두 가지를 고민했거든요. 하나는 그 직업이 재미있을 것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 남들에게도 어쨌든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 일이 그 해변에서 저희가 수상 레저업을 하나 만들었어요. 손님들을 오시면 보트도 태워드리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이걸 다 했는데 하나 간과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동업을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 좀 다른 거예요. 정말 나한테는 이거 재미있고 손님들도 굉장히 즐거워해주기 때문에 보람도 찾는데 뭔가 일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. 결정하고 이런 게 나만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 3년 하다가 동업자이신 저희 형님한테 다 물려드리고 그때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. 수상 레저업을 하면 월에 얼마 정도 벌어요? 기존의 수상 레저 하시는 분들이 협재, 함덕, 표선 이렇게 해변마다 있어요. 근데 딱 2달만 해요. 여름에만, 시즌에만 하니까, 야, 그러지 말고, 보통 온난화 되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, 봄에도 오고 하니까, 보트도 약간 자켓을 좀 도톰하게 입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우리는 풀타임으로 한번 해보자. 사계절로 한번. 최초로 이렇게 고어텍스 같은 자켓 같은 것도 맞추고, 제트보트라는 거는 물속에도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, 터닝도 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도도 좀 해보고, 일단 수입은 여름에 많이 벌려요. 한 2달 했는데, 현금으로만 한
뭐 2, 3억 정도, 뭐 직원 한 2명, 저희 이제 동업자랑 해서 한 4명 정도 쓰면 뭐 순수익이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매출은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고, 와. 마진이 좋죠. 발리 해변 같은 데 가보면 애들 이렇게 몇 개 해놓고 순번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저희도 똑같아 했어요. 그러니까 뭐 보트 한 명 하면 손님들 5명 오면 1번, 그 다음은 너, 그 다음은 나, 그 다음은 뭐 다른 형님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수익이 1년에 한 1, 2억, 2억 뭐 되는데 그걸 막 5명, 6명이서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. 남는 게 없어요. 보트가 한 3년 되면 고장나. 그럼 바꿔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별로 이게 하면서도 긴가민가한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근근히 유지만 되고 여름 지나면 또 가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이 이게 풀타임 잡이 아닌 거죠. 이게 전업이 아니었으니까. 그래서 제가 형한테 제안을 했어요. 저걸 권리를 주고 우리가 다 사오자. 그리고 보트 새 가격을 주자. 그분들이 막 한 새 거로 하면 이게 막 3천만 원, 5천만 원밖에 안 해요. 한 3년 지나면 막 감가돼가지고 못 쓰는데 저희는 이제 세 배의 가격을 다 치러서 그분들한테 권리를 주고 다 샀어요. 그래서 다 나눠 먹기 하는 장사니까 보트를 나한테 파세요. 내가 권리 주고 살게.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보트를 다 샀어요.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저 할 때는 형하고 저하고만 한 거죠. 그게 경쟁자가 없어요. 점유율 100%. 회사 다닐 때 그걸 배웠어요, 제가. 아, 이거는 아, 내 세상이다. 내가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된다. 그래서 그때는 뭐 저희가 바다 여름 장사만 뭐 바나나 보트 태워주는 거 있잖아요. 그것만 하고 했거든. 그것만 해도 한 2, 3억이 걸렸어요. 우리 그냥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패들보드도 하고 이제 투명 카약도 하자. 그래서 뭐 저희가 할 건 다 했어요. 그냥. 왜냐면 저희만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더 잘 될 것 같으면은 욕심 내실 법도 한데 양보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네요. 저희 와이프가 되게 현명해요. 그럴 것 같으면 주고 와라. 네가 그렇게 못 견딜 것 같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. 아, 동서식품도 그만두는데 그걸 왜 못 그만두냐.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중개사도 와이프가 하라고 했어요. 물론 시험 준비 과정은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를 한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좀 간절했어요. 왜냐면 제가 투자했던 돈이 그 수상 레저업에 한 4억 정도 이제 제가 가진 돈을 거의 다 투자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회사 때도 이제 나왔던 월급도 없고 고정적인 수익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1년에 따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3월 달 정도부터 시작해서 시험이 아마 10월 말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7개월 좀 8개월 가까이를 아침 8시부터 밤 한 10시, 11시까지 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딴다. 그리고 나는 80점 이상을 받는다. 왜냐면 과락이 있고 과락은 40점, 과목이 총 6과목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평균 60점이 넘으면 되는 거지만 좀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한 80점을 받자. 아닌 게 아니라 평균이 한 85점 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. 와이프가 그래도 풀타임 잡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생활비 정도는 벌어다 주고 있었고 수중에 돈은 없었지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뭔가 하려면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이거 아니면 안 돼.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. 혹시 B형이신가요? 네. 제가 중개사를 또 했는데 얘가 나름 또 중개를 또 잘하네 하니까 지금 와이프가 또 중개사가 돼 있어요. 육아도 좀 해야 되니까 1차는 1년에 걸쳐서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제 그 사무실에서 제 일을 좀 도와주기도 했고 이제 2차는 그 다음 해 이렇게 해서 2년 걸렸어요.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준 게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내가 보람도 있어야 되고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실증도 많이 내는데 그런 게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. 근데 와이프가 옆에서 자기는 부동산이 맞을 것 같아. 왜냐면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해왔잖아. 네가 재밌어 하는 게 그거 같은데 내가 볼 때. 그리고 사람들한테 떠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. 그 설명 잘해주잖아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.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분을 만나신 거예요? 아, 이분도 동서식품 가서 만났어요. 가보니까 대단하다. 선배님이 계시더라고요. 연상이에요. 동서식품이 진짜 큰일 했네요.